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혁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6월 초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지역을 취재하고 있던 영국 기자 동 필립스라는 사람과 또 인디오 보호청에서 일하고 있는 또 브루노 아라우주 페레라라는 사람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밀림이 많고 사람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밀림 속에만 가면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아마존을 보호하자는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를 또 취재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인디오 보호, 자연 보호를 굉장히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실종되자 전 세계적인 이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시신으로 이제 발견이 됐고요. 누가 살해했는지까지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취조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살해를 했느냐? 당연히 이권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지역을 개발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람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이 싸움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디오들도 가끔 학살당하기도 하고요. 그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쫓겨나면서 대치 상황이 있다가 죽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볼소나로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제3국의 목소리를 높여서 또 올해 있을 10월 대선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하여 외국과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다, 또 강력한 이미지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막말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소외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 국제사회에서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 브라질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영국인 사람이 살해당했고, 또 아마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파괴한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플랜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브라질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인권과 또 이제 사회 빈부격차, 부정부패, 언론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가장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인 아마존 이런 파괴, 산림 파괴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마존이 파괴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이 아마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지금 남미 지역에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그러니까 1700만 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지역이 또 그 중에서도 밀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50만 제곱 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데요. 그 중에서 60%는 당연히 이제 브라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브라질에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 아마존에 대해서는 매년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파괴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환경 파괴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왜 아마존을 불타고 있을까라는 이름의 제 방송을 한 게 있으니 그걸 좀 찾아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아마존이라는 것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 항공 사진을 보시면요. 그냥 드넓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외국에서 이 아마존 지역에 이제 놀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가봤고요. 그곳에도 한 11개월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마존 지역이니까 우리 꿈에 그리는 그런 아마존 밀림이니까 무엇이 볼 것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산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강, 밀림 이것만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이 있고 있어야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 볼 텐데 똑같은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이제 특히 이제 아마존이라는 주입니다. 브라질에서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총 1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도는 마나우스라고 이제 조그마한 도시가 있고요. 전체 주에서 인구가 387만 명.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데이터니까 지금은 거의 한 400만 명 정도가 이 넓은 땅에 퍼져 있습니다. 주도인 마나우스에 한 160만 명 정도 제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 넓은 땅에 곳곳에 조금씩 어느 지역에서는 몇백 명이 몰려 살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일가족만 그냥 집을 짓고 사는 등 그 멀리 퍼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아마존, 그러니까 마나우스라고 있는 이런 주도에 있는 그 아마존 지역은요.
이렇게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마존 강이 안데스 산맥에서 매년 지금 이제 겨울입니다. 이 남반구는 6월, 7월, 8월 이게 가장 이제 추운 이제 겨울 지방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 안데스 산맥에서 눈이 내리고 또 추우면서 그쪽에서 이 뭐죠 그 물이 얼기 때문에 강줄기가 줄어들고요. 다시 이제 10월, 11월부터 이제 계속 날씨가 풀어지면서 이 안데스 산맥에 눈이 녹으면서 내리는 물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쭉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존을 이렇게 강을 만들어서 가운데 있는 여기 보시죠 마나우스라고 하는 주도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입니다. 강. 그 이외에 조그만 강들이 있는데요. 이게 밀림이 너무나 빽빽하고 또 척박하고 주위에 도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길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몇 차례 노력을 했는데요. 뭐 철도를 놓든지 또 길을 뚫으려고 했는데 주위에 사람도 없고 그냥 밀림에다 놓다 보면요. 며칠만 지나면은 많이 비도 오고 하면서 그 풀이 너무 자라서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브라질에서 마나우스까지, 그러니까 아마존까지 그냥 뭐 차로 가든지 뭐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가는 길이 없고요. 중간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이 주도에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 있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마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브라질 중요한데요. 이쪽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간 물이 겨울철 되면은 물이 내려가면은 이렇게 강 주변에 있는 집들은 이렇게 높은 다리를 이렇게 넣고요. 이 지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고 이게 또 여름철이 돼서 물이 불어나면 강물이 거의 한 10m 이상 뭐 올랐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이 바로 옆에까지 이렇게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옛날에 살았을 때 친구들이 농장에서 놀러 가자 해서 열심히 놀면서 나무에 걸터 앉아서 물속에서 놀고 했는데 몇 달 있다가 가봤더니 환경이 바뀐 겁니다. 그 봤더니 야, 내가 그 앉아서 놀던 의자 어디 갔냐 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저기 나무 위에 그 의자를 이제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해놨던 것이죠. 그만큼 높낮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런 아마존이라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밀림 속에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이런 자연 환경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아마존인지 뭐 여기가 뭐 상파울루 인근인지 류데자네이루인지 모를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는 그냥 평지가 있고 나무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은 이제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하여 쭉쭉 높게 올라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습도가 굉장히 높고요. 어쨌든 이런 곳에서 매년 불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일어나느냐? 예전에는 뭐 사람이 불을 놨다, 뭐 이쪽에 불을 놔서 그 숲을 밀어붙이고 뭐 경작지로 쓴다라든지 뭐 소를 푼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이 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연 발화로 인하여 왜냐면 낙엽이 계속 쌓이고 습도나 햇볕이나 이거 조절되면은 불이 나서 타버립니다. 그러면 타버리면 자연 파괴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나무가 일어나면서 숲이 스스로 정화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일어나는 것은 이제 건기 때 많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비가 안 오니까요. 일어나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주도뿐만 아니라 인근에 계속해서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주위에 있는 이제 숲을 하나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쪽 지역의 땅을 또 넓혀야 되는 것이죠. 이것 이외에 브라질에는 환경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곳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큰 집을 뭐 짓는다라든가 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집에 땅에 뭐 나무가 하나 있으면 함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무슨 나무가 있는데 귀찮으니까 자르면은 환경법에 저촉돼서 굉장히 크게 뭐 형사 고발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걸 또 허가를 받은 지역에는 허가된 곳에서만 이렇게 채취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 같이 항공에서 보기 전에는 숲이 많으니까 안 보이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목재를 채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그냥 강변에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나무를 베어간다라든가 아니면 거기를 뭐 불태워버린다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즉 사람은 계속해서 아마존 지역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이곳에 이제 동물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식물이 많습니다. 동물들은 당연히 뭐 이런 아라라라고 하는 이제 뭐 앵무새, 뭐 희한한 색깔의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은요 고가에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곳에서 불법으로 가져 나갈 수가 없고요. 들고 나가다가 걸리면 크게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이런 동물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동물에서 채취한 어느 독을 가지고 무슨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곳에서 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일들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브라질에는 수많은 비정부 기관 또 수많은 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경보호다, 연구다라고 해서 외국계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동도 하면서 이런 조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연보호를 위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걸 또 공부하고 연구한 거를요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자기네 본사로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자기들끼리 봐서 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어느 열매가 있는데 비타민 E 함유량이 뭐 땅콩의 뭐 몇백 배다. 그럼 그걸 또 뭘 하느냐? 의약품이나 아니면 뭐 샴푸 이런 원재료로 쓰는 것이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누구한테나 다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원들이 비정부 기관에서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브라질에서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 아마존에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데 왜 그곳에 가느냐? 정작 그렇게 자선단체 이런 뭐 사회를 바꾸고 있다면은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 가서 활동하지 왜 그 자원이 많은 곳으로 갔냐라고 해서 곱게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아마존에는 뭐 석유도 있고요. 또 각종 광물도 많습니다. 캘 수 없습니다. 함부로 캘 수 없는 게 당연히 뭐 자연이 훼손되는 것도 있고 브라질 정부에서는 우리 자산인데 왜 남이 캐가? 라고 해서 못하게 막는 것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불법으로 채취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브라질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이게 아마존이란 이런 피자가 있는데 이것을 뭐 독일, 영국, 뭐 프랑스, 미국, 뭐 일본 이런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찢어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고운 눈으로 보지 않고요. 이것은 또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이 아마존을 파괴하고 있다. 뭐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 감시를 안 하고 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다. 허가를 너무 남발한다라는 건데 이것을 보여주시는 건요. 지금 1988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몇 제곱킬로미터가 파괴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8년도부터 이제 90년대까지는 이제 엄청나게, 그러니까 2000년대 초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이런 삼림 파괴가 굉장히 이어지다가 강력한 이제 연방법에 의하여 그것을 굉장히 제재를 하다가 이게 이제 볼소나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허가를 풀어주면서 많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외국에서는 브라질에서는 정부가 의지가 없고 실력이 없고 또 그렇게 할 기술력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는 게 영국,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의 의견입니다. 손을 주면서 좀 지켜라, 좀 이것을 좀 막아라라고 하지만 그게 쉽게 안 되고 또 부정부패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뭐 미국에서 아마존 지역을 뭐 미국령 하자라는 뭐 법안 뭐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88년도에 사망한 시코 멘데스라는 사회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쪽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무 채취를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면 아마존이 파괴된다라고 해서 이런 자연보호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던 대농장 지주들이나 광물 회사들을 눈에 이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살해당했고요. 2005년대는 미국에서 수녀님이 도로시 스탱이라는 분이 살해당했고요. 또 디오니소 히베로라는 분이 또 2005년도에 살해당한 등 계속해서 많이 활동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농장주들이 이런들이 사람을 시켜서 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그 사망한 동 필립스라는 그 영국인 그 기자와 또 브루노 아라우조라는 사람도 그쪽 지역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농장주들이 저것들 진짜 너무 눈에 거슬리네 하니까 사람 시켜서 살해했고요. 사실 진짜 그런 걸 살해해서 물속에 뭐 집어넣는다라든가 뭐 피라냐라는 동물도 있고 뭐 악어도 있기 때문에 던져두면은 못 찾습니다. 사실은 시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 아마존 두면은. 그런데 이게 뭐 이건 이 살해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한 사람이 거의 없고요. 뭐 땅에 묻는다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마존 강물에 사람을 이렇게 뭐 배가 침몰한다라든가 뭐 익사하든가 보면요 희한하게 또 그 사체가 또 그 시신이 그 물속에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발견돼서 지금 발칵 뒤집어져 있고요. 이런 또 이런 아마존 지역을 또 지키기 위하여 당연히 뭐 이 브라질 여기 또 경찰과 또 군인들이 그쪽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을 지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불법으로 옛날에는 진짜 사람을 채용해서 경비행기나 뭐로 아마존 밀림 한 곳에 딱 떨어뜨려 놔가지고 거기서 뭐 몇 년간 있으면서 광물을 채취해서 가져가는 등 이런 사건도 많았고요. 또 하나는 그쪽 지역에서 루트로, 그러니까 마약 루트로 사용합니다. 콜롬비아나 뭐 이런 데에서 채취한 것을 이게 딱 돌려서 아마존 지역으로 경비행기로 낮게 날아서 어느 한 농장에 탁 떨어뜨려 주면 거기서 농장에서 또 이걸 받아서 또 소분해서 이쪽으로 와서 또 리우데자네이로나 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왜냐? 콜롬비아나 이쪽에는 하도 마약 루트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는 반면 브라질은 비교적 덜 이런 마약 이런 게 수출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찰력에 이제 신경 많이 안 썼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막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브라질 군도 야 이거 우리 건데 만약에 다른 외국인이 침범에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라고 해서 특수 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쪽 지역에 있으면서 그쪽 지역을 보호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몇 배가 되는 몇십 배가 되는 그런 땅을 그렇게 몇 개 부대들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느 지역에 분쟁이 있다 그러면 가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뭐가 이런 거 지키기 위하여 또 뭐 인공위성에서도 보고 시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으로도 이 아마존 전 지역을 커버해서 보고 있고, 어느 비행기가 뜬다라든가 뭐 헬기가 뜬다라든가 하면은 이런 뭐 비행기를 보내서 뭐 격추시키는 등 하는데 엄청납니다. 땅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날아가도 이 상파울루 같은 경우에서도 마나우스까지 가면요 한 3시간 이상 4시간 정도 비행기로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곳인데, 하여튼 이런 아마존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한 번 가서 뭐 싹쓸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사람은 적게 살고, 또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뭐 자연의 섭리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개발하는데, 중요한 것은 브라질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한다라는 게 이 브라질에서는 좋은 눈으로 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했고요. 다음에 또 브라질에 또 좋은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